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글로벌 사회학 교육 이슈 수업에서 AI 사례와 그에 따른 발전 양상에 대해 발표하게 된 조혜원, 한수영, 김신영, 앵흐차 차라라입니다. 목차로는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하고 인공지능의 긍정적, 부정적 사례와 발전 양상, 그리고 기술의 한계와 극복 과정 및 노력, 마지막으로 출처 및 소감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원리, 인공지능의 긍정적 사례와 발전 양상 부분을 발표할 김신영입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 과학의 분야입니다. 즉, 인간의 지능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공적인 지능을 말합니다. 첫 번째 지도학습은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스팸 메일 분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지도학습은 문제에 대한 정답 없이 데이터의 분포만으로 패턴을 인식하는 학습 방법으로 장바구니 추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광화학습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주어진 환경 내에서 보상과 벌칙을 통해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바둑 알파고 로봇에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정의입니다. 인공지능 프로세스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계획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데이터가 모집단 전체를 대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으로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예측 및 모니터링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모형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후 모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데이터를 추가하여 재학습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학습 알고리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알고리즘 과정 첫 번째는 학습 모형 선택입니다. 함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함수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모형을 사용합니다. 학습 모형 선택은 문제 종류, 데이터 특성, 컴퓨팅 자원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시로 선형 모형은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딥러닝 모형은 다양한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파라미터 학습입니다. 학습 모형을 선택한 후에는 모형에서 예측을 가장 잘하는 파라미터를 찾아야 합니다. 파라미터는 AI가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보고 정답에 가장 가깝게 만들기 위해 조정되는 숫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측 능력 측정입니다. 인공지능의 목표는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잘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데이터를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누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에서는 잘 맞지만 과적합 문제로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긍정적 사례와 발전 양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내외 AI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실시간 번역 AI입니다. 발전 양상 초기에는 단순한 텍스트 번역 기능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음성 인식 및 음성 출력 기능이 결합되면서 음성 대 음성 실시간 번역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회의, 출장, 관광 등 다양한 실시간 소통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자원 언어 지원과 다국어 통합 번역 기능, 감정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음성 합성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해지고 기기의 상용화가 많아진다면 언어의 장벽이 사라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야놀자의 텔라입니다. 발전 양상 초기에는 단수 고객 응대 챗봇 및 숙소 추천 시스템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서비스 과정에서는 전화 수신부터 예약 확인, 안내 및 처리까지의 과정이 있었지만 텔라를 적용한 후에는 AI가 자동으로 응대하여 24시간 대응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텔라를 적용함으로 인해 인건비 절감, 오류 최소화, 고객 만족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AR, VR 기반 가상 숙소 체험, 로봇 객실 서비스, 예측형 시설 관리 등으로의 발전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 기술은 숙박, 여가 산업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신호 최적화입니다. 발전 양상 초기에는 사람이 설정한 고정 신호 주기나 단순 센서 입력에 의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는 강화 학습 및 디지털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 흐름, 교통량, 정체 정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신호를 자동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천시 주요 도로에서 AI 기반 신호 제어를 도입하여 통행 속도 향상 및 정체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앞으로는 자율주행 차량과 보행자 데이터를 결합한 도시 단위의 스마트 교통망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의 부정적 사례와 발전 양상에 대해 발표하게 된 한수영입니다. 부정적 사례로는 이정재 배우의 AI 딥페이크 사칭 사건과 AI 무기 자율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정재 배우의 AI 딥페이크 기반 사칭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정재의 AI 생성 이미지와 위조된 신분증 등을 사용해서 한 여성을 속여 5억 원을 사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SNS로 접근하여 로맨스 스캠을 한 것이고 GAN 기반 페이스 스왑 또는 생성 모델의 파인드 튜닝 기술이 사용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미친 영향과 발전 양상으로는 먼저 법 제도 및 규제 필요성 부각입니다. 현행 법 체계만으로는 복합적인 AI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심리적 정서적 피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AI 그루밍, 즉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범죄의 가능성을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또 AI 기술 악용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었습니다. AI 기술이 편의의 도구가 아니라 범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강한 경고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으로는 AI 합성물 검증 체계의 부재로 SNS 인증, 딥페이크 판별 기술 상용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검증이 필요한 양상으로는 유명인 사칭 방지를 위한 공식 계정 인증과 딥페이크 탐지 AI 도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은 온라인 로맨스 스캠 신고 및 금융기관 연계 차단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기 자율화입니다. 무기 자율화는 사람의 직접 조작 없이 무기가 스스로 목표를 탐지하고 판단해 공격까지 수행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것은 컴퓨터 비전 기반 표적 인식, 강화 학습 기반 전술 결정, 자율주행 및 경로 계획 알고리즘 기술 등이 적용된 것입니다. 무기 자율화가 미친 영향과 발전 양상으로는 먼저 국제 분쟁의 불안정성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AI 무기가 자동 반응, 판단할 경우 국가 간 오해와 충돌로 전쟁이 쉽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전쟁 개시 문턱이 하락된다는 것입니다. 사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쟁을 더 쉽게 선택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무기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불안정이 커집니다. 무기 자율화의 법적 쟁점으로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국제인도법 위반하고 규제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윤리적 쟁점으로는 인간의 생사 결정권, 인간이 감정에 포함되지 않아 전쟁의 빈도수 증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쟁점으로는 AI 인식의 정확도와 통신 보안 문제, 인간 통제 의지가 있습니다. AI 기술의 한계와 극복 노력 파트를 맡게 된 조혜원입니다. 저는 AI 기술의 한계가 총 3가지로 나뉜다고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의존성과 편향성 문제입니다. AI는 스스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학습 데이터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으면 결과 역시 왜곡됩니다. 인종, 성별, 지역 등 특정 집단을 과대 표집할 경우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확보, 편향 검출 알고리즘 개발,
그리고 공정성 평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며 실제로 이런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의 진정한 이해 및 추론 능력 부족입니다. AI는 인간처럼 의미를 이해하거나 복잡한 상황을 추론하기 어려우며 주로 확률적 예측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지 못한 문제나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멀티모달 학습, 메타러닝, 뉴로심볼릭 AI 등 더 깊은 이해와 추론을 목표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문제와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입니다. AI가 더 많은 결정을 대신하면서 사고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감시 강화, 딥페이크 악용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각 세계적인 국가는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설명 가능한 AI나 생성물 워터마크 같은 기술적 대응 또한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출처입니다. 2021-1107 조혜원입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된 AI가 더 나아가 우리의 편의생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AI는 생각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 그에 대한 확실한 규제와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수영입니다. AI 기술이 단순한 편의 도구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특히 부정적 사례를 조사하면서 개인의 이미지와 신뢰가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실감했고, 기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사회, 국가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김신영입니다. AI 기술은 다양한 미래의 기술이 아닌 이미 다양한 산업과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AI 기술의 도입이 고객 만족도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까지 강화시키는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AI가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도구를 넘어 사회 전반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